포토샵을 활용해서 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만들든지 이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포토샵으로 그 간단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서 이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필요로 하는 포토샵 이미지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요로 하는 그 상품 이미지든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이 작업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의 크기를 이제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창을 만들려고 하면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픽셀이라는 단위를 선택해 놓고 이미지의 크기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50, 가로 650, 세로 65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 만들기 작업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입력한 후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는 것이 이제 작업창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작업창에다가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은 그런 이제 사진을 불러와야 되는데,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열기를 하면 됩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불러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사진을 불러왔는데, 사실 이 사진은 내가 1987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찍은 사진인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87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죠? 이 사진 자체가. 자,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불러오면 그 다음에는 작업창에 이미지를 이제 불러온 이미지를 붙여야 되는데, 불러온 이미지를 붙이는 방법 중에 평소에 이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선택 버튼을 누르고 선택 모드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 이 이미지를 편집해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선택해 놓은 이미지를 편집해서 복사를 클릭하고, 그러면 이 이미지는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작업창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편집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가로 650, 세로 650 크기의 작업창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 크기를 조절을 하려고 하면, 자, 이게 보면 편집에 가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이 레이어 창을 보면 현재 내가 어느 레이어를 선택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방금 불러온 이 이미지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방금 불러온 이미지의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편집에서 자유 변경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편집에서 자유 변경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불러온 이미지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줄이려고 하면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꼭지점을 안쪽으로 작업창 안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오면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 크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의 적당한 위치로 이미지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요 이동 도구가 있습니다. 이동 도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도구를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원하는 곳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조금 미세하게 섬세하게 이미지를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그 화살표 키보드의 그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 갖고 이미지 위치를 옮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단에는 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두고, 밑에 이미지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적당한 위치에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만약에 현재 이미지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저장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하기,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저장 메뉴는 원본 파일 PSD 형식이 PSD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PSD 파일은 나중에 이제 원본 포토샵 이미지를 저장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통 우리가 이제 PSD 형식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장 방식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인터넷에 등록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식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GIF 형식 아니면 JPG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GIF나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는 인터넷에 등록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JPG나 GIF로 저장된 이미지는 절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하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가지의 이미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가지의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네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데, 그 기준은 이미지 용량입니다. 제일 처음 이미지가 1.2MB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88.84KB 되죠. 그 밑에가 46.44KB, 또 28.05KB. 용량이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용량의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에 설명을 좀 넣어야 되겠죠. 만일에 밑에 이미지가 사진이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넣듯이, 이 사진이 1987년도에 이제 촬영한 사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설명을 넣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글자의 색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 거죠. 현재 푸른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푸른색을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를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36 폰트 크기로, 여기서 마우스만 한번 딱 클릭하면 그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그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1987년도에 조금 글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요 입력한 텍스트를 클릭해서 한 24 폰트 정도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캔사스 이렇게 하니까 요 글자 크기는 얼마든지 다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택을 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한 18 정도 해서 촬영한 사진 S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입력된 텍스트가 조금 이렇게 효과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요. 효과를 주는 방법은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으로 일단은 입력한 모든 텍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단 단락 팔레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요걸 이제 문단 단락 팔레트를 이용해서 요 입력한 글자를 조금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볼드체로 이렇게 글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위아래 지금 위아래 세 줄인데 세 줄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걸 조금 띄워 보겠습니다. 36으로 하니까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48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5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입력을 해서 그 줄 간격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글자 폰트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폰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고딕을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고 앞에 줄도 조금 맞춰주면 좋겠죠, 그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들을 조금 꾸며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영어 단어로는 보면 FX 같습니다. 이 FX 같은 것이 있는데, 요걸 자 다시 요걸 FX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고 선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글자를 조금 꾸며 보겠습니다. 지금 선을 선택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아니면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붉은색으로 아니면 푸른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글자를 조금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글자의 크기도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아니면 3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꾸밀 수가 있고 또 그림자 효과를 선택해 갖고 진짜 그림자 효과를 선택했을 때 하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단이나 단락 팔레트 혹은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해서 글자를 꾸미고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클릭해 갖고 위치를 조금 이렇게 옮겨 줄 수도 있습니다. 옮겨 줄 수도. 여기 일자가 앞으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수정 한 칸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요 이동 도구.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상품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 사진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또 하는데 또 이미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지가 어때? 조금 좀 어둡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이미지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금 조정을 한다면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했고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고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많은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균형 요걸 이제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자 어떻습니까? 좌로 우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색깔이 조금 밝고 조금 어두워지고 이런 걸 느끼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이미지의 선명도 조금 밝고 어둡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보다는 조금 밝아졌다는 느낌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은 어떤 특정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은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저장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원본 파일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인터넷에 등록을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형식은 뭐 JPG나 GIF를 많이 쓰는데 이제 GIF로 해갖고, 자, 파일명을 주면 됩니다. 그죠? 1987년 미국,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포토샵 파일명은 한글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987 뭐 캔사스라고 하겠습니다. 캔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포토샵 파일 저장할 때도 가능하면 영어로 아니면 숫자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 한글 파일명을 쓰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 다양한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많이 만들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포토샵 실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해 주었는데, 이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만드는 모든 포토샵 이미지, 포토샵으로 만드는 상품 이미지들은 반드시 PSD 파일을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작업이 바로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우리가 뭐 수십 장의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보게 될 것인데, 처음 만들 때는 조금 이게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동영상 강좌를 들으면서 천천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파일명을 한글로 하지 말고 영어 소문자로 파일명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좌 내용에서도 이미 있었지만은, 이 포토샵 이미지는, 상품 이미지는 결국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HTML 명령어를 활용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글 파일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활용해서 상품 이미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영어 소문자로 파일명을 사용을 하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JPG 또는 GIF로 저장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또 이미지의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미지가 빨리 로딩이 된다, 이미지가 빨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면서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하나씩 한 장씩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